번째 이야기는 약간 재미로 해보는 네. 우리나라 대통령 순위. 올타임 순위. 올타임 순위. 이거를 주제를 정하셨어요. GOAT. 와. 요즘에 메시랑 호날두의 싸움을 보셨나요? 댓글에서 그들의 싸움을 보셨나요? 우리도 한번 드디어 왔다. 순위를 매겨볼 때가 왔다. 이거 너무 민감한데. 메시랑 호날두는 메시로 결정 나지 않았나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호동생들 난리 납니다. 호동생들 그렇죠. 난리 나죠. 선동열이나 최동원이냐? 그거는 선동열로 결정난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또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과 박지성 이런 것들 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요거는 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론조사로도 나와 있는 자료들은 꽤 있을 거예요. 여론조사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게 대통령 순위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이런 여론조사도 보면 호감도 순위 뭐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인기 투표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현재 대통령이 아마 인기는 제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현역은 약간 저평가를 받죠. 그렇죠. 추억 보정이 좀 돼. 근데 대통령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현역 버프가 있어요. 스포츠 스타들은 그렇죠. 현역 버프가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업적인 거니까 이게 버프가 있는 거고, 이제 정치는 뭐 잘했다고 현역을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보통은 임기 끝나고 한참 지나서 사실 재평가를 하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권에 비판적으로, 뭐 언론이 사실 그러라고 있는 건데 정권에 비판적으로 많이들 하니까 잘한 거를 칭찬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질타하는 쪽이 많으니까 못한 게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렇죠. 전 정권은 좀 달랐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워낙에 빨아줘가지고 얘네들이 전 정권 좀 달랐는데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그렇게 빨아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얘네 정신이 못 차리더라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미 그분은 시대의 아이돌이었잖아요. 아이돌이면 좋은데 왜 언론들이 빨아주냐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돌 빠 기사인 거죠. 자,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저부터. 1등. 저는 일단은 전제를 달 게 있어요. 이 김영삼 정부 전까지는 뭐 노태우 정부도 민주적으로 탄생했다라고 치고 그 전까지는 저는 평가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들이 아니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꼭 민주주의 대통령만 대통령이냐.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 공과 과를 논할 만한 대통령은 저는 김영삼부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몇 명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 김영삼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예요. 너무 적은데? 이 중 안에 1등을 누굴 뽑아 나는 욕을 먹어야 돼.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를 취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5명 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1등으로 쳐야 돼요.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은 IMF라는 너무 빅동을 남겨주셔서 1등으로 치기에는 물론 그 공과 과가 확실하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하나의 척결,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것들이 김영삼이 아니었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 되게 많죠. 잘한 것도 되게 많고. 근데 IMF가 너무 컸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1등. 저는 1등. 그 김영삼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현대 사회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회 척결한 거. 그렇죠. 그걸로써 저희는 이제 군부 쿠데타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선거제도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이 되고 흘러가는 거에는 사실 경제적인 요소는 뭔가 실정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저는 IMF는 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누가 그때 대통령을 갔었어도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세계화의 흐름, 신자유적인 흐름 때문에 더 세게 왔을 수도 있고 더 적게 왔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경제 위기는 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는 게
왜 경제를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김영삼이 잘못해서 IMF가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잘해가지고 뭐 경제가 부흥하고 이런 거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충분히 자본들이, 거대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뜯어먹고 이제 서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고 이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누가 더 못한다고 대통령 하나가 잘하고 대통령 하나가 못한다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해요. 그 김영삼의 IMF가 김영삼의 그 잘못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김영삼의 잘못했는데 김영삼 정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 그렇죠. 일어나기는 그것 때문에 했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때 일어나기는 그때 했죠. 얘기한 거죠. 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박정희가 압도적으로 1등, 박정희 대통령이 1등일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서,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를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좀 있다. 그래서 뭐 잘 살게 한 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충분히 뭐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최상의 선은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국민을, 자신의 나라의 국민을 억울하게 죽이는 일, 뭐 간첩으로 몰고 가서 고문해서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들에 대해서 네. 아무리 잘해도 이거 하나면은 사실은 이승만 때부터 내려온 그 양민 학살의 그 유구한 그 뭐 전통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그 국민 그 의식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인들도 물론이고 국민 의식도 그렇고, 이게 그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이거나 하는 식으로 탄압해도 된다라는 시대에서 점점 그게 안 되는 거를 알아가는 그런 중간에 그 박정희가 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도 좀 고려를 한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박정희를 전 넘버 2 정도로 뽑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아까 김영삼 대통령한테 썼던 논리랑 똑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 발전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배우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장면 내각 때부터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들을 보면 이미 부침은 있을지언정 18세기에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던 나라, 17세기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 어느 정도의 경제 포텐셜이 있는 나라에서 포텐이 올라오는 거지, 아예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게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어도 경제 발전이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앙정부가 집권을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있고, 아직도 그래요? 네, 거기서부터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검소한 재정으로 그 다음에 국민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자체를 하나의 종교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들,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부가 그나마 빨리 들어왔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것도 있고,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수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인구도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내전 없고, 내전이 북한 남한은 있었지만, 우리나라랑 북한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내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시적인 지표로만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지표가 올라올 수 있는 국가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꼭 경제를 발전시켰냐라는 거에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아랫순위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경제 성장이 꼭 그 사람의 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피케티도 그렇고 얘기를 했었던 게, 그 따라잡기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 근처에 살면 같이 잘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황교익 씨가 좋아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라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 옆에 있으면 그 일본이 자기네 우리만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이용해 먹기 시작하면서 같이 좀 성장하는 따라잡기 그런 거를 가지고 따라잡기 효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그런 쪽에 보면은 이제 나라들이 이제 다 그렇게 크게 따라잡을 만한 그런 나라들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 막 주변에 그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 그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아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런 그 빠르게 성장한 거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동시에 드는 생각이 어쨌든 박정희는 이니시에이터는 됐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사실 이룬 그렇죠. 경제 성장이에요. 근데 박정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뭐냐면 군인이잖아요. 박정희가 국민들을 자신의 부하로 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5시에 깨웁니다. 전 국민을. 그리고 통금해서 강제로 재워요.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 근데 그 시절이면 진짜 PC방은 진짜 존재할 수가 없고 아니 강제로 전 국민을 재우고 다 강제로 집에서 전 국민을 놀라겠는데요? 깨우고 이게 가능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마인드가 박정희 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 다 재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하면 가난에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다 깨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상이 짧은 시간 내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진짜 그런 그 엄청난 강도의 이제 워크 에틱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부지런히 이제 호날두급이야 호날두급. 자기 관리 뭐 이렇게 뭐 엄청난 강도 젊은 사람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인데 그쵸.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몸으로 하는 일이나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그 관리자들이 그 60대 70대 어르신들을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 땐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신체적으로는 젊은 애들이 더 잘하겠죠. 근데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나한테 5만 원 들어올 거 10만 원 들어온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안 하는 건데 어른들은 그 조금이라도 빨리 더 한 다음에 막 다른 거를 뭐 그 안에서 뭐 산에서 만약에 풀을 뭐 깎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뭐 밤이라도 더 죽으려고 그러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세뇌가 돼서 그런지 그때 길들여져서 그런지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난을 벗어났었으니까 그분들은 진짜 가난한 경험을 해본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 폐허가 된 곳에서부터 사실 일어난 거라 우리들은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뭐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렸을 때 진짜 힘들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 이거를 경험한 분들이라 사실 그거 참 강렬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 경험은. 그렇죠.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꼰대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포장되어서 평범한 사람을 망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분들은 그 성공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악물고 열심히 이렇게 일만 하면 가난을 벗어나고 잘 살 수 있어라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도 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이루어준 그 자기네들을 이끌어준 그 지도자였던 그렇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을 강렬하죠. 수밖에 없죠. 네. 강렬하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인물을 비판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20대들, 30대들 젊은 층들도 많이 보수화되고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왜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젊은 쪽은 오히려 전두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신 없는 사람이 정신 없는 애들이지. 당해보지 않아서. 아니 삼성교육대 가서 강목 한번 들어봐야. 모르겠어요. 자, 뭐 우리나라 대통령 올타임 순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참 민감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순위에 두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외에 1등을 매기자면 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랑 김대중 대통령 두 명 중에 누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김대중. 저도 왜냐면 저는 IMF가 너무 컸고 어쨌든 5년 단임제라는 이 안에 카팠잖아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똥을 싼 사람과 치운 사람 이렇게 기억되니까.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왜 사실 2등이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네. 근데 왜 2등이냐면 북한에 대한 정책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의 그 거시적인 흐름을 조금 선의로 지연시킨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창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고 그 마지막 차를 타고 북한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때를 그때 보면 북한에 손을 내민 것이 그때 북한을 손을 내민 것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랑 그런 폐쇄적인 예전에 그 공산주의 국가 모습을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어느 정도 종교형의 국가로 변질되게 그러면서 유지가 되게 만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개연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분 만에 게임 끝날 걸 한 번 실수해서 지금 50분째 CS 300개씩 800개씩 먹고 하고 있는 지금 중이다. 치명 탐방에 중리 많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쪽 상대편 원딜이 CS를 많이 먹어서 치명타 템이 나온 거잖아요. 원자 폭탄. 그런 거니까 그 상황에서는 저는 그게 거의 10년 2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 정도 늦춘 효과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가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네.